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85쪽을 볼까요? 185쪽.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건축선 지정, 건축선을 지정하는데 지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외 3개를 배웠는데 항상 건축선 지정이 나오면 요 예외가 출제가 되고 예외 중에서도 요 1번이 출제가 돼. 1번이 뭐였죠? 소요너비, 미달도로. 그러니까 건축선 지정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는 소요너비, 미달도로 요 부분이 나와. 그럼 소요너비라는 게 얼마를 말하죠? 4m 미달. 그러니까 4m가 미달되는 도로도 얼마짜리 도로 만들려면 4m짜리 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4m가 안 되는 미달 도로도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얼마짜리 4m짜리 도로 만들려고 하는 게 건축선 후퇴예요. 그럼 예외라는 것은 건축선이 어디로 후퇴해? 건축선 어디 쪽으로? 대지 쪽으로. 대지 쪽으로 뭐한다? 후퇴하여 지정된다. 안 적었나요 이거? 적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홍오는데 멍해? 무조건 건축선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 이름 3가지 나와야 돼. 이름 3가지. 그 3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지정.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져. 그럼 후퇴하는 이유가 4m 미달도로도 얼마짜리 도로 만들려고? 4m짜리 도로 만들려고 후퇴한다. 그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심선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 경계선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도로 중심선이 나올 때 중심선일 때는 얼마만큼을 후퇴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후퇴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경계선.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할 때는 얼마만큼 후퇴해? 소요너비만큼을 후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이거 경계선으로 할지 중심선으로 할지를 뭘로 구분한다? 반대쪽에가 도로 반대쪽에가 경사지 등이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경계선이 되고 저런 지문이 없으면 중심선으로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여러분 시험에 이론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것만 내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맞추고. 자, 2번째 후퇴하는 방법. 도로 모퉁이 쪽. 그럼 도로 모퉁이 쪽을 후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가각전제라고 부른다. 그건 도로 모퉁이를 잘라 없애는 것은 차가 회전을 어떻게 하도록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가각전제는 조건이 딱 2가지가 있는데 도로의 너비가 얼마다? 도로 너비가 8m 미만이다. 그 도로라는 것은 양쪽 도로 모두를 말한다. 양쪽 도로, 해당 도로, 교차되는 도로 모두가 얼마다? 8m 미만. 각은 120도 미만. 그럴 때 한해서 가각전제한다. 그걸 배우고. 바로 3번째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선 하고 옆에가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소요너비 이상의 도로다. 이렇게 써놨거든. 그럼 여기서 소요너비니까 얼마? 4m 이상. 4m 이상인 도로에도 뭐 할 수 있다? 후퇴하여 지정한다. 원래 4m 이상의 도로는 후퇴했나요? 안 했나요? 원칙은? 안 했지. 안 했는데 예외에서는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하게 되면? 요게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면 4m 이상 도로도 후퇴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자 문제는 1번, 2번에서 후퇴될 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3번에 의해서 후퇴할 때는 포함시킨다. 이거는 얼마짜리 도로? 4m 이상이지. 이상인데 이거는 후퇴를 안 해도 될 걸 인위적으로 후퇴하는 거지. 그럴 때는 포함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해.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 사람이 늦게 온 바람에 내가 이제 진도 인지하는 거야. 어? 앞에는 이제 복습한 거고 오늘 진도 인지하는 거야. 좀 이따가 따로 면담 좀 해야 되겠어? 어? 자, 이게 이제 도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도로는 기본적으로 4m 이상이고, 그때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이게 도로의 경계선이고, 그러면 이 도로 양쪽에 있는 거는 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항상 도로 옆에는 대지가 있고 대지 옆에는 뭐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럼 이 상태는 도로 경계선이 도로가 4m 이상이면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지.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대지 쪽으로 이렇게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누가? 요 내용이야. 원래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인데? 건축선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대지 쪽으로 후퇴시키겠다. 이런 뜻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없지만 요 부분만큼은 대지 면적 산정 시에 뭐 해줘라?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지. 원칙은 후퇴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인위적으로 후퇴를 시켰으니까 이때는 면적 계산에다 포함을 시켜주라 이렇게 말해. 그럼 허가권자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시가지라고 나와.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야. 시가지 안에서인데 답이 요게 나와야 돼.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요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4m 이상 도로에서도 후퇴시키는 요건은 이 지문이 있어야 돼. 요게 없을 때는 후퇴 못 시켜. 건축물의 뭐 때문에? 위치 정비한다, 환경 정비한다. 이 말이 있을 때만 허가권자는 후퇴할 수 있어. 이게 없으면 시험 문제가 안 돼. 무조건 소유업이 이상에서 허가권자가 후퇴시키는 경우는 이 지문이 있을 때만 후퇴시킬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요게 답이야. 요거 없으면 후퇴 못하니까. 그리고 시가지라는 지문을 썼는데 시가지도 정확하게 말하면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을 말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 지문이 있어도 후퇴 못해? 못한다는 얘기지. 요런 조건이 있고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나와야 돼. 그럼 도시지역에 한해서 얼마가 4m 이하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숫자는 아시겠지. 무조건 후퇴라는 건 가장 크게는 얼마? 4. 가장 적게는 2. 요건 배웠잖아. 이 후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얼마야? 4m잖아. 요거는 2m잖아. 그러면 가각전제는 가장 많은 게 2부터 4까지 있는데 요때만큼은 3도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무조건 얼마 아니면 얼마야? 2 아니면 4. 후퇴하는 수치는 무조건 2하고 4 사이야. 2하고 4. 그런데 가각전제만 얼마짜리 있다? 가각전제만 이 3자 하나 있다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시험에 낸다니까. 무조건 후퇴 수치는 얼마 아니면 얼마? 2 아니면 4라니까. 2 아니면 4. 그런데 가각전제만 얼마짜리가 3이 있다. 거기 써놨잖아. 허가권자 지정하는 바로에 참고사항 써놨잖아. 있어 없어? 가각전제는 후퇴하는 거리는 2, 3, 4이다. 써놨잖아.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런 책 있는가 봐라. 없어.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야. 자, 이해되셨지? 요 두 개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후퇴하는 거고, 요건 인위적이야. 인위적인데 조건이 허가권자가 뭐가 돼야 돼? 건축물의 위치 정비한다, 환경 정비한다 이 말 나오고, 지역은 어디가 나와야 돼? 도시지역. 지난번에 여러분 시험에 모든 용도지역. 그 틀렸지. 도시지역에서 숫자 얼마? 4m 이하로. 여기는 그 4m이기 때문에 뭐 2가 되는지 3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개념은 4m 이하다. 이렇게 나와.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론 낼 때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아니면 요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 있고.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요거냐 요거냐 요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다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즘에는 요거하고 요기에 대해서 많이 시험을 내니까 구분을 좀 반드시 해 두셔야 돼. 그래서 건축선 지정이 너무 오랫동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 이게 나올지를 몰라. 기출문제는 꽤 많아. 근데 우리 기출문제집 뭐 이런 걸 다 빼놨거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걸 아는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요 근래 시험에만 안 나와 있어. 그래도 일단 우리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 옛날에는 이 건축선 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런데 요즘 시험 문제 추세가 바뀌면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쪽으로 돼 있어서 이거 정리하시고. 책에 있는 지문도 허가권자 지정이라고 나오면 시험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요 사람이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내든가 아니면 얼마 4m 이상의 도로에서 이렇게 지문을 받고 내든가 같은 말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허가권자가 4m 이상 후퇴한다 이렇게 지문을 안 줘. 그냥 허가권자가 후퇴시킨다 그럴 때 나올 거고 4m 이상인데도 뭐 할 수 있다?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 지문이 나오려면 요 문제가 나와야 돼. 요게 뭐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지역은 어디에서만? 도시에서만. 그리고 얼마? 4 이하로. 요것만 외워갖고 하면 시험 문제 다 팔지.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면적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켰는데 여기는 포함시킨다는 내용. 그 참고상 밑에 있는 참고상에도 그 지문이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점 3번으로 가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별표를 좀 해 두셔야 돼. 요건 건축서 상관없이도 시험 문제 지문을 자주 내. 자, 1번.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무슨 면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되.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거나 담장이 있을 때는 건축선의 무슨 면? 수직면이야. 그러면 수직면이 실제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가상의 면이야. 가상의 면. 그 가상의 면인 것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놨어. 단 어디는? 지하.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는다. 바로 지하상가. 지하상가잖아. 지하상가는 도로 안쪽에도 있잖아. 도로 밑에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야.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거는 건축물이든 담장이든 어디 넘으면 안 된다? 건축선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건축선의 무슨 면? 수직면을 말해. 수직면. 두 번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 개폐가 뭐지? 열고 닫는다. 열고 닫는 경우에도 건축선에 역시 무슨 면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좀 이따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거기다. 자, 여기가 지표면이야. 지표면. 그리고 높이가 4.5m예요. 그리고 지금 적지 말고 지금 잘 봐야 돼. 여기가 도로다. 도로야. 여기가 도로. 요게 도로의 경계선. 그러면서 이게 건축선이라고 하자.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하자. 그럼 이 도로는 얼마짜리예요? 4m 이상이다. 배운 거 응용한 거지. 그러니까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면 그 도로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야. 그때 도로 옆에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높이는 지금 4.5라고 이렇게 했고, 야, 무슨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지? 건축선의 수직면이지. 바로 이거야, 지금. 요게 건축선이면 건축선이 공중에도 있다고 가정한다. 요걸 수직면이라고 그래. 이 면도 넘어서는 아니 된다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거 넘지 말라고 위에는 넘어도 된다 이런 원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 면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런데 지금 4.5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뭐하고 뭐를 말하냐면 출입구하고 창문 등이라고 되어 있지. 출입구나 창문 등은 자 어디를 넘지 마라? 개폐시 열고 닫더라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무슨 면? 수직면.
수직면을 넘지 마라. 돌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 지문이 현재 맞았을까 틀렸을까? 높이 4.5하고 지표면하고 이게 맞았나요? 지표면? 아니야. 시험장 가면 요거 좀 거의 다 틀리고 나와. 지표면 아니라 도로면이어야 돼. 도로면. 그럼 도로면은 뭐냐면 요 땅 위에 포장된 거야. 포장된 부분을 도로면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우리 보통 시험에서 요거 줘서 틀린 경우가 많지. 자, 만약에 지표면에서 4.5를 계산하면 실제 공간이 4.5가 나올까요? 안 나와. 지표면을 계산하면. 자, 포장 30cm 했어. 그럼 공간은 4.2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면으로 계산하면? 도로면으로 계산하면 요게 올라갈 거 아니야. 포장할 때마다 요건 기준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일정하게 4.5를 유지하려면 지표가 아니라 무슨 면? 도로면. 그래서 나온 시험 문제야. 근데 시중에 체계가 지표면으로 나온 책이 많아. 지표면 그러면 안 돼. 항상 무슨 면? 도로면이어야 돼. 그럼 오늘 창원 씨가 어디 지역에 가서 또 한 20cm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았어. 그럼 20cm 깔았으니까 또 4.5라는 숫자 어떻게 돼?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일정하게 4.5를 유지하려면 지표가 아니라 무슨 면? 도로면. 이해하시겠지? 시험 문제 요거 하나야. 4.5는 백날 외우고 갖고 와도 시험에 안 나와. 다 맞춰줘. 이런 시험 문제는 왜냐면 건축법에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 자, 예전에 여러분 한 90, 내가 알기로 96년? 그때 이게 2.9였어. 2.9. 그러다가 3.3으로 올라갔어. 그러다 하면 4. 얼마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4.5가 됐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건물이 고층화가 되잖아. 고층화. 그럼 우리 소방차가 불 끄러 갈 때 그 소방차도 옛날 거하고 보면 많이 커졌지. 그럼 사다리도 어떻게 돼 있어? 더 높게 달고 다지. 그러니까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이건 우리 건축법의 기준이 아니라 소방에 관련된 숫자란 이야기야. 이게 시험에 안 내. 왜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험에 요거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건축선에 무슨 면? 요걸 내는 거지. 건축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이야. 만약에 건축선 넘지 말라고 이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네. 위에는 넘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무슨 면? 수직면. 그러니까 면 2개 기억하면 되겠네. 첫 번째는 무슨 면? 도로면 4.5. 도로면 4.5. 무슨 면 넘지 말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라. 2개를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봐요. 보통 요게 건축선이면 여기다 건물 바짝 지어놓으면 이제 출입구가 회전문이야. 그럼 회전문 열면 어떻게 돼? 넘어올 거 아니야. 이것도 허용 안 하겠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결론은 실제 건축선에는 건물이 없어. 그 건축선에서 전부 뒤로 후퇴돼 있지. 후퇴해서 건축물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으면 여기서 출입구를 회전문으로 열어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요런 거야. 그럼 여기서 창문 열어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게 요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서 창문이 넘어갔다? 그럼 소방차가 다니다가 부딪힐 우려도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원래 건축물 건축하는 선인데 실제로 가면 건축선에 붙어있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지. 그보다 항상 뒤에 물러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표를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 대지가 100이 있다. 그럼 대지가 100제곱미터인데 건표율이 100이란 게 있어 없어? 없지. 100은 없잖아. 가장 큰 게 90밖에 없잖아. 그 말은 여기가 만약에 도로 경계선에 물려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띄어서 이렇게 지어라 그 말이 같잖아. 90 만약에 건표율이 90이다 그래도 90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띄워서 짓게끔 100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표율 가장 높은 숫자가 얼마다? 9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짝 못 붙게 하려고. 자, 만약에 100을 줬다. 그럼 100을 주면 빡빡하게 이렇게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물리게 돼 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건폐는 100이 없는 이유가 띄우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실제로 건축선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물러서 건축선이 저 건물을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4.5 이하를 넘지 말라고 그랬지. 4.5 이하는 그럼 4.5 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시험에서 숫자가 4.5 이하이면 넘지 말아야지. 근데 만약에 4.5가 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도 된다 그래. 그럼 요 위에서 건물을 지었더니 창문이 좀 넘었다. 그래도 여기에는 소방차 다닐 때는 전혀 지장 없다. 그래서 설령 넘는다고 이런 건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건물은 없겠지. 그렇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넘을 수 있는 거는 4.5 어디에서 이상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하는 절대 넘으면 안 되고 이상은 넘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정리. 그래서 이제 첫째 이 건축선의 개념이 위에 거는 안 나와도 요 지문은 간단하게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첫째 건축물하고 담장은 어디를 넘으면 안 돼? 건축선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어디는 넘어도 돼? 지표는 넘어도 상관없는 거고. 두 번째, 도로면 4.5 이하에서는 출입구나 창문은 어디를 넘으면 안 돼? 건축선에 역시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면이 두 개, 도로면, 건축선, 수직면 두 개 기억하고, 만약에 시험에서 4.5 이상이다 그러면 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건축선은 실제로 앞에 거는 잘 안 나와도 요 뒤에 요 부분은 자주 낼 수 있어. 왜? 요거는 그림도 필요 없고 내용도 필요 없잖아. 바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쪽은 출제를 그동안에도 해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건축선 문제가 거기까지 해서 끝났고,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4절에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가 나와요. 일단 재료는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 근데 구조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 간혹가다. 근데 이 간혹가다 나오는 구조 문제가 엄청 많아. 구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건물 안에 무슨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엄청 많지. 그건 공부할 수는 없고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좀 필요한 거 몇 개만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축법이 자꾸 어렵다는 게 이쪽에 문제를 내면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많이 나와. 그때는 여러분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빨리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시면 돼. 그날 운에 따라 나 4번 찍어야 돼서 무조건 4번 찍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이건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야. 딱 보고 이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무조건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1번 구조에서 구조 내력이라는 말이야. 내력이란 말이 혹시 뭐였지? 내력? 힘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구조가 건물 지을 때 서로 간에 힘을 받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1번 안전구조. 건축물은 고정하중. 고정이 뭐야?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고정하중. 적재 뭐야? 뭘 쌓아놓고 올려놓고 이런 거지. 적재하중. 적설, 눈도 엄청 무거워. 그지? 우리가 이 도심에 살 때 특히 경상동에 계신 분들은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저 수도권 같은 데서 비닐하우스 어떻게 돼? 눈이 오면 바로 깔아앉아. 그 적설이야. 적설하중. 그 다음에 풍압,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 등의 충분한 내력을 갖도록 안전한 구조를 가져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번. 요 2번에다는 체크 표시를 하나 했어요.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 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산하는 경우에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건물이 무엇이냐? 1번 층수가 얼마? 2층 이상이야. 이게 개정사항이야. 우리가 허가는 몇 층 이상이 허가지? 허가가 몇 층이 허가야? 내가 단말했네. 3층 이상이야. 지난번에 신고가 뭐해서 신고해서 연면적 얼마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이 나왔잖아. 요거는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할 때 요 숫자가 신고사항이야. 그지? 신고사항. 그러면 자, 2고니까 3층 미만이니까 2층이지.
3층이나 2층이잖아. 그럼 3층부터는 무슨 상? 허가사항 그 말이야. 200 이상도 허가사항이고 이게 허가의 기준이야. 신고하고 허가의 기준. 반드시 몰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요 숫자는. 요게 건축과 대수선하면 신고사항이고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 허가사항. 연면적은 이 180이야. 180인데 3층이 나왔어. 그럼 무슨 상? 허가지. 자, 그러면 2층인데 요거는 200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돼? 허가상이지. 여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2층 이상은 신고상이지. 근데 분명히 용어는 뭐라고 했어? 위에가 다음 허가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건축물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그 건축 허가란 말이 맨 앞에 있잖아. 근데 허가인데도 층수가 몇 층? 2층이 나왔다. 이거는 강화시켰다는 이야기야. 원래가 3층 이상으로 돼 있다가 요걸 얼마로? 2층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3층 이상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했는데 지금 몇 층부터? 2층부터 그 말이야. 요런 걸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좋은. 자, 3번은 맞았네? 연면적 얼마? 20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미만이면 신고니까 이상 나오잖아. 그지? 근데 층수만 3층에서 얼마로? 2층인데도 이거는 허가를 받게 하자, 구조 안전을 하게 하자, 이런 문제지. 그래서 연면적이 200인데 목구조는 좀 더 커야 돼. 5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 그리고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그 밑줄 그어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밑줄 그었나요? 거기다 경간이라고 써. 경간. 기둥 경자, 사이 간자야. 한자로 표시할 때는 경간 이렇게 나와. 줄여서. 경간 얼마? 10m 이상이다. 자, 이거. 자, 여기 봐봐. 이거 기둥이지. 저 기둥이잖아. 그 다음에 저것도 기둥이지. 그 거리야. 경간. 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10m 이상. 그것도 구조 안전 확인해야 돼. 그리고 특히 6번에 무슨 구역? 지진. 지진 구역에 있는 건물은 층수 면적 안 따져. 그냥 다 안전 확인해야 돼. 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고 8번을 또 신설했어. 무조건 뭐하고 뭐는 단독과 공동은 층수 면적 따지지 않고 구조 안전 확인해. 이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 우리 옛날 경주. 정확히 경주이지. 그러고 나서 이걸 신설한 거야. 층수도 3층에서 얼마로? 2층으로 그때 바꿨어. 그리고 단독과 공동은 새로 추가로 들어갔어. 추가로. 요게 보통 2년에서 3년꼴로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나와. 요거 한 번에. 왜냐면 올해가 아마 3년째가 됐어. 요게 나올 때가. 그래서 한번 그 정도로 다는 못 읽어도 그런 큰 개념이라도 바뀐 개념이라도 좀 봐두실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 제한에서는 다른 건 없어. 용어 하나 배우려고 써놓은 거니까. 바로 참고사항에 먼저 볼까요? 피난층이 있나요? 참고사항 피난. 요건 시험에 나와. 피난층은.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야. 그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어딜까? 지상 1층. 자, 옆에다 쓰세요. 지상 1층. 내가 방금 읽은 지문에다 써야 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란 어디를 말한다? 지상 1층이야. 지상 1층. 자, 여러분들이 직접 피난을 한다고 그래서 3층에다가 피난층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정형외과만 있어야 되겠지? 맨날 부러질 거 아니야. 그걸 부러지지 말라고 몇 층에다? 1층에다 만들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게 피난층이야.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그걸 무슨 층? 피난층.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지상 1층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2번을 신설했어.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이란 게 있어. 여러분 초고층이 몇 층이야? 50층 이상이지. 그럼 뭐 불이 났어. 50층 이상에서 1층까지 내려오기 어려워. 어렵지. 그럼 중간중간에다가 공간을 만드는 거야. 피난 안전구역을. 바로 그것도 무슨 층이다? 피난층으로 새로 추가된 거야. 원래 피난층은 어디에 있는데? 지상 1층인데 요즘에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높은 층에서 불이 났는데 내려오기 어려워? 어려우니까 법에서는 10층 단위로 5층 단위로 피난구역을 만들어라 한 게 피난 안전구역이야.
그것도 이제부터는 무슨 층? 피난층. 이거는 예배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돼. 피난층은 우선 1번만 기억해. 2번은 빼놓고 아까 직접 어디로? 지상으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뭐가 있어? 출입구.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이렇게 놨지. 요거에 대한 거야. 지금 2번은 빼고. 그럼 이럴 때 피난층은 원칙은 어디였다? 지상 1층이다. 그럼 피난층의 개수 몇 개? 1개겠지. 1층이 2개인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피난층은 원래는 1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예외가 지상 1층에도 있는데 다른 층에도 있을 수가 있어. 1층에 있는 게 원칙인데 1층에도 있으면서 다른 층에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피난층이 2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 피난 안전구역 빼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기는 있어. 요게 지표면이야. 지표면.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층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도 직접 지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피난층이지. 이쪽도 직접 지상으로 나오니까 피난층이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표면이 뭐한 쪽? 경사면. 이런 부분에다 건물 짓다 보면 자 높은 지표면에 걸쳐서 층이 있고 위에도 있을 텐지 그럴 때는 피난층이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 1층이니까 몇 개인데 1개인데 예외는 당연히 어디에 있고 1층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가? 다른 층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피난층 2개인 경우지. 바로 여기서 이제 층수 문제가 나와. 그럼 이때 여기서 볼 때 층수가 5층인데 여기서 보면 3층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탔어 엘리베이터를. 근데 나는 1층을 탔는데 층이 몇 층으로? 3층 표시되어 있잖아. 이런 경우를 말해. 그러면 요거는 3층이거든. 그럼 건축법은 이런 경우 층을 어떻게 보느냐? 가장 많은 쪽에 층수로 본다. 이렇게 나서. 요게 저 뒤에 가면 미리 나와. 자, 확인할까? 교재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0조. 그 층수에서 지난번에 2번 한번 적은 적 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몇 미터? 4미터마다 하나의 층. 그리고 3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거기다가 피난층 2개 이렇게 써봐.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리한다. 이 말은 피난층 2개인 경우. 그럼 바로 요걸 말하는 거지. 요거 피난층 2개잖아. 그때 어떻게 볼 거냐? 그 중에 어느 쪽? 가장 많은 층수로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그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번은 아주 잘 나와. 시험에서. 계산 문제 풀 때도 요 놈으로 출제한 적도 있고 그냥 이론 출제할 때도 요거 엄청 많이 나와. 지문 자체가. 왜? 앞에서부터 계속 이걸 사용하잖아. 이거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피난층이란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 자, 피난층 이제 다시 정리. 그럼 피난층의 원래 개념은 뭐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 출입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어디더라? 지상 1층이더라. 근데 이런 경사진 면에 보니까 2개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선한 거는 너무 높은 층이 몇 층이야? 초고층.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니까 준은 얼마 이상이야? 30 이상은 되겠지. 왜냐하면 준이 고층이면서 초고층이 아닌 거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준 초고층도 30층 이상은 될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1층까지 엘리베이터는 못 탈 거 아니야. 화재가 발생하면. 그럼 계단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기가 1층까지 내려오기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층 중간중간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면 거기도 무슨 층으로 본다? 피난층으로 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는 무조건 기억해. 용어 자체는. 그래서 원칙만 한번 읽어볼까요?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설치는 원칙.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층. 피난층을 알았지? 그럼 피난층 외의층에다 미치고 봐. 피난층 외의층이 어디야? 지하층. 지하층도 피난층 외의층이잖아. 또 2층 이상. 그지? 그런 말을 이해가 돼야 돼. 이제 피난층 외의층 그러면 어디다?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지상 2층이 될 수도 있겠지. 2층. 그러면 이제 지하층이나 지상 2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그것이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무슨 거리?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직통계단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피난해야 될 거 아니야. 피난하려면 직통계단을 만들어. 어디에다가? 지하층이나 지상 2층 이상에다는 직통계단을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만드는데 거리가 무슨 거리야? 보행거리 30m야. 시험에서 직선거리 내면 어떻게 될까? 틀려. 자, 직선거리 하면 여러분이 막 벽 뚫고 다녀야 돼. 벽을 뚫고 가야 직선거리지. 보행은 뭐 내가 걸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간들이 구조물이 있으면 걸어서 가는 거리로 얼마? 30이다. 이렇게 돼.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예외는 볼 필요 없고 예외.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이야. 그래서 원칙 같은 건축물 안에는 동그라미 1에서 정하는 시설과 동그라미 2에서 정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 자, 오른쪽에 가봐. 동그라미 1의 시설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서 아동 관련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일종근생 중 산후조리원이야. 오른쪽 2번 시설, 위락, 위험물 저장 처리, 공장, 자동차 관련 중에서 정비공장이야. 그럼 여러분들 2번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아 낮아? 화재 발생이 높은 시설이지. 또 발생하면 위험해지는 시설이란 얘기야. 그럼 반대로 1번 시설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근데 거주하는데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겠지.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인명피해가 커지겠지. 그러면 인명피해가 커지는 시설하고 화재가 잘 발생하는 시설하고 같은 건물에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상식이잖아.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다음 시설 중에서 이런 시설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1번 시설 내놓고 공장을 1번에 살짝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왜냐면 애울 필요는 없어. 상식으로 이해하면 돼. 아, 요건 화재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네. 요건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좀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런데 예외를까지 하나 공부해야 돼.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함께 설치할 수도 있는 게 여러분 1번은 알아야 되겠지.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있지. 공동주택의 기숙사하고 뭐는 공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있어도 함께 설치가 가능해. 자, 우리가 1번에 디귿에가 공동주택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2번 시설에 디귿에가 공장 있잖아. 원래는 설치가 안 되는데 공동 중에 뭐하고 뭐는 기숙사 공장이야. 기숙사 공장. 그래서 여러분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어 없어? 있지.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 그런 뜻이야. 자, 이런 경우는 자주는 안 나와도 일상생활에는 좀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5번 창문 등의 차면 시설이 나와. 차면이 뭐야? 차면 가리는 거. 뭘 가리게. 옆집과 옆집 사이에 창문을 통해서 누가 막 보여. 그럼 안 되겠지? 가려줘야 돼. 그 차면 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때는 차면 시설 설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창문에가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는 시설 해놓잖아. 그런 게 차면이야. 근데 이거는 무슨 거리야? 직선이야. 아까 직통계단은
보행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 차면은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저 옆집에 창문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게 직선거리지. 그때는 차면이고. 직통계단은 무슨 거리? 보행. 걸어가는 거다. 이거 그 직선하고 보행이 헷갈리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30m는 내가 걸어서 가는 거지. 벽 뚫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보행이고. 창문에서 창문 보는데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 눈으로 보는 거니까 직선거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걸 암기해 갖고 가면 시험장 가서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 왜냐면 시험에 바꿔놓으면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해해야 이런 지문이 찾아져요. 그다음에 4번 번호는 보지 말고 5번으로 내려오세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야. 요건 또 출제가 되고 있지. 자, 내화구조. 그다음에 불연재료야. 내화구조, 불연재료 앞에서 배웠지. 내화구조 불에 타 안 타? 안 타지. 불연재료 안 타지. 응? 두 개 다 안 타는 구조, 안 타는 재료란 이야기야. 그런데 똑같은 방화지구거든. 국토계획법이 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라 이렇게 놨고, 불연재료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 간판, 광고탑, 기타 공작물 중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라고 그랬네. 이제 간단하게 시험장에 찾는 방법.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그 차이야. 건축물일 때는 내화, 불연재료는 공작물이 나오잖아. 공작. 그것만 기억하면 돼. 숫자하고 뭐가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방화지구가 나오면 건축물로 지문이 나왔는지 공작물로 나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내화구조, 공작물일 때는 불연재료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방화지구는 무슨 법에서 배웠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거지. 국토계획법에서 방화지구 행위 제한이 바로 무슨 구조다? 내화구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번 지하층은 앞에서 했어. 의의는 항상 건물에 무엇이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그걸 지하층이라고 그래. 그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층고가 얼마다? 층고 2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항상 반지하 기억하라고 그랬지? 시험에서 2분의 1을 3분의 2 이렇게 준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반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 반이다.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하층의 층수 산정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해. 지하층은 층수 산입 안 해.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는 연면적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제외한다.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지 이 지문. 자, 우리가 이제 연면적을 곧 배우는데 연면적이 뭐였지? 2층 이상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이지. 그럼 그때는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각 층이니까 모든 층을 다 말한다 얘기지. 그런데 뭐 계산할 때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어디는 뺀다? 지하층은 빼고 계산한다. 그 문제지. 우리가 1월 달에 건폐율 용적률 할 때고 계산 문제 해드렸어. 혹시 기억 안 나시면 필기된 게 있을 거야. 그죠? 기억나나? 건폐율하고 용적률 숫자 계산하는 문제 써놨잖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7, 8월 달에 가면 예상 문제 하겠지. 그런 거에 가면 계산 문제가 들어있어. 그때 또 해드릴 거야. 그 다음에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이 나와요.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자, 여기 요거를 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5절에 지역지구 건축물로 들어갈게요.